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외입니다. 실외 정원이고 저희는 조성해야 실습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하면 산만하니까 제가 설명할 걸 안 해서 되도록이면 말할 건 다 하고 밖에서는 현장에서 여기서 배운 거를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기서 이론에 어떻게 하더라라는 거 들으시고 시원한 데서 저기는 땡볕이니까 땡볕을 심으면서 하는 건지 심을 때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2번 정도 익히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시공사에 있습니다. 시공사에 있고 지금은 이제 정원 위주로 하진 않고요. 뭐 이제 큰 것도 하고 그 생태 쪽 일도 좀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회사에 소속되기 전에는 제가 정원회사를 1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회사로 쉽게 살라고 사업하는 게 힘든 거 알죠? 쉽게 살라고 회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내용, 자 그리고 수업들은 계속 했습니다. 제가 수업은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8년 이 정도. 일찌감치 대학생부터 해서 시민교육, 그리고 전문가 교육, 공무원 교육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한 것도 사실은 강의가 맞아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 그래서 일을 정리하고 회사에 소속되고 일 있을 때만 하고 강의를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정원에 대한 거. 일단은요, 정원이라는 거는 나만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이상향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론에 접근 것은 저희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교재가 있어요. 책에 있는 이론 중에 필요한 것들만 조금 추려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실습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걸 하면 너무 완성도가 높아버린 거 뭐 여러분이 감이 안 오니까 이거 딱 대학생들이 한 거야. 이건 연암대에서 한 거예요. 이유는 연암대는 땅이 넓어요. 저기 시골에 있잖아요. 천안에. 그래서 학교에 실습 장소를 넉넉하게 제공을 해서 걔네들은 직접 저렇게 땅에다 심습니다. 실습을. 근데 다른 학교들은 서울 근경은 땅이 없잖아요. 신구대도 식물원 가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료가 여기 있게 실외에 딱 맞아서 실내 것들은 다른 자료들 많은데 그래서 여기 자료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실외 정원이라는 것은 자연. 자, 여러분들이 정원에 관심 있는 건 자연 때문입니다. 도시생활 하다 보면 가까이 꽃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니까 자연이라는 얘기를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문화는 크게 봤을 때 문화인 거고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정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푸른 것만 좋아하는 사람, 어떤 꽃이 화려한 거, 어떤 것은 잔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한테 배우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심는데 뭐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배우면 이걸 정리한다는 것, 즉 디자인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심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심으니까 좀 더 예쁘네라는 걸 느끼시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령들 오늘 그 팁이라고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심었을 때보다 훨씬 이쁘게 심으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아는 거고 아마 여러분 수업 중에 관리 그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현장 경험으로 아는 것 뿐이지 그쪽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조경 전공이거든요. 근데 조경 전공인데 이제 정원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수업들을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향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이거 하나씩 보면 자연문화. 이거는 이제 책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요즘에는 해외여행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관광의 1순위가 정원이에요. 정원.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는 이제 교수님께 답사를 가면 정원만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일하러 가는 건데 마치 관광하듯이 다니거든요. 근데 정원만 너무 봐서 가끔 가이드들이 이런 팀 처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일본에를 갔는데 일본의 정원은 사찰 정원이에요. 사찰. 그러니까 절만 하루에 몇 군데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만 보는 팀도 있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정원들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면 야 다르구나. 꽃만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디자인들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향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향이라는 게. 보통 정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의 역사를 보면, 임금의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었잖아요. 창덕궁, 경복궁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경복궁보다는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창덕궁이 아마 좀 맞을 거예요. 가보시면 임금들이 선호하는 이상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단아하죠. 그리고 뭔가 꾸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시원하고 한산하고 막 이런 신선 노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신선 노름하는 정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양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파리나 이런 데 베르사유 가보시면 이야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현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하시면 돼요. 그럼 개인마다는 더 차이가 나겠죠. 누구 보여주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주로 정원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텃밭이에요, 텃밭. 정원에. 텃밭이 들어가고, 그래서 텃밭과 그리고 조경용의 소재들을 같이 어떻게 섞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던 아무렇게나 상추 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상추도 생김새가 있고 마늘도 생김새가 있잖아요. 이걸 피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죠. 이거를 조경용 꽃하고 잘 섞어서 심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달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텃밭이라는 게. 그게 요즘의 흐름이라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텃밭 없는 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하고 어울리는 텃밭을 가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를 표현하고 싶어서 왕은 특히 그렇죠. 서양의 왕들은 규모가 큰 정원들을 했던 이유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왕이 했지, 뭐 서민들은 정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정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신 분들 하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에 하는 건 이제 실내 같은 건 쉽게 요즘엔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주택 정원은 그렇게 쉽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일도 작업도 일단 삽을 들어야 되고 햇볕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흙도 무거워요. 그리고 나무가 오늘은 작기 때문에 관목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조금만 커지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하나 심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때 나무를 부려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권력 과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택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훨씬 더 이 정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자, 지금 치유라는 개념은요.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치유라는 개념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그리고 작은 정원들도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 그걸 풀 수 있는 걸 정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원 교육이 생긴 지 꽤 오래됐거든요. 서울시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순천만에서 국제정원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작한 거고 경기도는 그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박람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긴 해요. 주택들도 많고 어느 정도 조성할 땅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치유라는 게 현대에서 이제는 이런 개념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도 들어가 있고 뭐 도시숲, 학교숲, 특히 유치원, 옥상 같은 데 활용이라든지 소소하게는 실내 아니면 상자 박스 정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거는 그 메모리얼 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메모리얼 정원이라는 건 지금 보면 여러분 추모공원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인데 뭐 묘비 중심으로 해서 정원. 서양의 묘비 정원을 가면요, 진짜 정원 같아요. 묘비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구경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묘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이게 지금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도 신도시, 여기는 신도시 할 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공원에다가 작가 정원들을 조성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에도 보면 그 공원 안에 작가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자기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정원들이 몇 개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술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처음부터 이게 현대에 와서 예술을 표현하는 곳이라고 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조성된 데들 한번 보면 이 섹션별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정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자, 이것도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쪽 일도 하는 게 생태는 지금 훼손된 데들을 복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식물만 생각을 하는데 조경에서 보통 식물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사실 동물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새 집을. 새 집은 놓기만 하면 새가 온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조류 전공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말이 그래요. 새 집만 있으면 새가 알을 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도 안 쓰고 그냥 최근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방송에서 작업장인데 낡은 주전자를 걸어놨는데 그걸 한 2년 동안 안 쓰셨나 봐요. 근데 그 안에 새가 둥지를 든 거야. 그래서 알을 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닫혀진 공간만 있으면 그 안에도 둥지를 트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부터인가 제가 조형물을 새 집을 쓰고 있습니다. 왜? 새들 소리 듣기 너무 힘들거든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도시에서 새소리 좀 다양한 참새 소리 말고 참새밖에 모르는 비둘기 아니면 참새밖에 못 보는데 다른 새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조형물을 새집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생태, 나비, 곤충도 불러드릴 수 있고 특히 새소리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의 종류들. 자, 앞에는, 정원을 저렇게 하는, 저런 의미가 있구나, 정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정원의 타입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정원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좁은 공간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물의 굉장히 작아요. 저 수조가, FRP 계열이에요. 에폭시 계열인데 아예 그 겨울에도 깨지지 않고 땅에 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분을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화분은 겨울에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저건 재질이 특수한 재질이라서 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판매하는 걸 그냥 묻은 거거든요. 그냥 학생들 실습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3-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언제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걸 묻어가지고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물의 정원은 그 수련이나 연꽃 정도 하시면 바깥에서 보시기에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리스, 붓꽃 같은 거 좋아하시면 꽃창포, 노란 꽃창포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노란 꽃창포, 보라색, 이거 섞여가지고 있는 것들 보시면 그래서 그런 종류를 좀 심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물의 정원, 워터가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자연식 정원. 자, 우리가 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연식 정원, 서양의 정형식 정원, 이렇게. 대칭 갖춰서 좀 보통 하는 게 서양의 정형식인데, 보통 우리는 선호하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색하거든. 그리고 딱 떨어지는 대칭은 도시 안에서 이 건물 주변을 했을 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집에서 하는 정원들은 다 자연식 정원입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푸르기만 한 상록성도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활동하기 전, 그래서 초창기 60, 70년대 회장님 댁 이런 거 보면 향나무 막 깎아가지고 일본식 정원 유행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드러내셨어요, 그분들. 한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건 자연식이지만 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유럽의 영국 정원을 많이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 활동하는 작가들을 보면 영국 정원 스타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치만 이제 우리의 한국식 정원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요. 비움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꽃도 얼굴이 크지도 않아. 얼굴이 되게 작은 거야, 꽃 얼굴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마 제가 가져온 것들이 그런 종류의 꽃들이에요. 우리 자생화 위주로 되도록이면 하려 했고, 요즘에는 원예종들이 개량을 돼 품종을 개량해서 같은 족밥이어도 되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꽃도 그렇고, 그러니까 족밥 계열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수국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원을 표현할 때, 자연식 정원을 표현할 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자연식 정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을 하더라도 가끔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정원이에요. 미니멀이라는 게. 왜 정원 같지 않은 정원 생각하십니다. 잔디에 뭐 나무를 쭉 줄 맞춰서 심는다든지, 잔디에 뭐 회양목을 동그랗게 깎아서 격자무늬로 놓는다. 이런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해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볼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 정원은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 한국 정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계절의 변화를 느껴지는 정원이 사실은 한국 정원이에요. 자연식 정원이라서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엔 푸르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겨울이 닫히면 열매가 맺혀야 되고, 겨울이면 가지만 있는 거고, 가지만 있는 모습이 또 예뻐야 되고, 그때 되면 이제 숲이라든지 가지선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타입도 있더라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락가들은 이게 이제 물을 많이 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를 세덤, 다육 뭐 이런 종류를 섞어서 바이틈에 나는 것들 있죠. 우리나라 정원 소재는 바이솔을 이제 세덤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종류로 하는 게 락가든이라 보시면 돼요. 바위더미에 막 틈새에 뭐가 나 있는 거, 돌단풍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물 주지 않는 것들 위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이게 변형돼서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석가산처럼 화산석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산 만들고 틈새에다가 뭐 소나무 심고 철쭉한 거 보셨죠? 그게 이제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요즘 너무 선호를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유는 딱 이게 동양식 정원 같거든. 분경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꽃도 다 있고 이러니까 그 정원을 선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석가산 계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가든. 그 대신 이제 그건 토심이 얕기 때문에 바위 틈에 자라잖아요. 토심이 얕기 때문에 특수하게 흙을 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정이라고 해서 이름은 생명정, 생명토라고 불리는데 진흙처럼 생겼어요. 새카매가지고 진흙처럼 생겨서 그게 굳으면 딱딱해져가지고 흙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보통 그 틈새에 쏟아져 슬라이딩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러면 싹 쓸러 내려가면 흙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진흙, 딱딱한 재질은 그걸 써가지고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틈새에다가. 그래서 아마 원예에 관심 많은 분도 분재 같은 거 해보셨으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재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꽃이 많은 야생화 정원을 제일 많이 하시죠, 사실은. 제일 많이 합니다. 계절별로 꽃이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걸 요즘에 또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소재들이 좀 더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몇 년 전만 해도 가면 소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대충 해결을 했는데 소재가 좀 다양해졌어요. 그만큼 선호하는 수종들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연생들이 개량이 많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그레스예요. 지금은 그레스 그 억새 종류 있죠. 억새 종류로 해서 정원 만드는 거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걸 갑자기 선호를 하셔서 다양한 억새 종류가 나왔어요. 지금은 길이가 짧아요. 써봤자 효과가 안 나. 가을이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을에는 보통 수업을 하면 제가 억새 종류를 좀 표본으로 해서 많이 수업을 하고, 봄에는 꽃이 다양하기 때문에 꽃 종류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양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허브 얘기는 뒤에 허브가 아마 나올 겁니다. 허브는요, 향이 좋고 입의 질감도 좋고 그리고 꽃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선호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서양의 정원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겨울에.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원에다 심으면 겨울에 월동이 안 돼요.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민트 계열은 대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트를 심어서 계속 되면 우리 민트를 활용해서 음식도 많이 해 먹잖아요. 파인애플, 애플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민트 정도는 심으셔도 괜찮아요. 허브는 질감이 예뻐서 되면 품종을 자꾸 사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선호하는 수종이 될 거예요. 허브. 근데 라벤더나 로즈마리는 사실 안 돼요. 안 됩니다, 월등히. 그래서 가을까지만 보다가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데 들여놨다가 다시 봄에 갖다 심으시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브는. 그다음에 물의 정을 말씀드리고 이건 제일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계류나 실개울을 표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물은 여러분들이 뭐 모기 물만 있으면 모기 얘기하시는데 모기 있을 수 있죠. 고인물이면. 근데 비가 자꾸 잘 내리고 그러면 또 모기 안 생겨요. 쓸러 내려가 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물이 고여 있고 비도 안 오고 뭐 이러면 이제 모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고려해서 물을 안 넣으면 아마 심심하실 거예요. 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 소리도 그렇고 청량감이 드는 것도 그래서 보통은 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물의 정원은. 그래서 물에 관련된 디자인들 좀 많이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이 채소 텃밭 이게 특화돼서 텃밭을 아예 정원으로 가꾼 데도 있어요. 넓게 해서 사진을 보시면 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오두막도 있고 서양들은 오두막 말고 약간 가제보 형태로 어디서 보면 뭐 궁궐이 있을 법한 형태 그런 거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죠. 아예 정원으로 크게 할 경우에는 그런 식의 정원을 만드셔도 땅이 넓다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좁을 경우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옥상. 이제 주택이 있더라도 위에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특히 도시에서는 옥상 적용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이유는 땅이 없는데 녹지도 부족하면 이 땅이 있을 경우나 녹지가 있을 경우는 이 기후변화 지금 한참 덥잖아요. 근데 이 이런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녹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디든 빈 데만 있으면 갖다 심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할수록 왜? 그리고 게다가 큰 종류, 교목들을 많이 심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많은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지나다닐 때마다 나무 좀 더 심지 이런 생각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벽이란 벽은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담쟁이로 다 덮은 길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어서 세종시가 약간 그게 있답니다. 세종시는 아예 지침이 내려져서 어느 구간에는 다 벽에다가 녹화를 하게끔 되어 있대요. 뭐 옥상은 전부 다 녹화를 하게끔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여러분이 지나다니시기 좀 나을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그 벽에서 쏟아지는 그 반사열이나 특히 요즘엔 40도 넘는 날이 너무 많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옥상 정원을 하려고 하자. 그 단지 이제 단점은 막힌 데이기 때문에 토심이 얼마 안 돼요. 하중은 이제는 건물들이 건축 기술이 워낙 좋아서 하중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토심이 얕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 조경은 굳이 큰 거 안 심어도 되잖아요. 화관목부터 시작해서 지피 초보님만 하시더라도 훨씬 보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이 아마 옥상 적용 다 했을 거예요. 샘플로 하든지 그리고 학교 관공서들도 다 옥상 적용 다 있을걸요.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의 유형 중에 토피아리 가든의 유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깎아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형을 만든다든지 동물 형상 띄고 있는 거 보셨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예에서 수태라고 해서 하얀 이끼 백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곰 만들고 토끼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는 원래는 토피아리 가든이 아니에요. 근데 토피아리 가든이라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3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비 같은 거 나오게 한대.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귀엽긴 해요. 근데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물을 주셔야 돼요. 열심히. 수태가 젖을 정도로. 근데 수태 젖은 거를 냄새 맡아보신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꿉꿉한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쁘긴 하지만 냄새가 조금 그렇구나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만 있지 예쁘긴 해요. 그러면 실제로 토피아리는 진짜로 나무를 이렇게 전지전정이나 꺾어가지고 휘어서 만드는 게 토피아리 가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꽃집에서 파는 게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거 엄청 비싸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려서 하는 거라서 몇십만 원 할걸요. 사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여러분이 시간 걸려서 하는 거다. 그런 바깥 정원에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깎아서 하는 건 쉽지 않고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더뎌요. 제주도는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열대에서 더워서 쑥쑥 자라는 지역이면 가능한데 중부지방은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철골 같은 걸로 조형물을 만들어요. 바이올린 형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이올린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거기다 하고 거기다가 담쟁이 같은 거를 밑에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 형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슬쩍슬쩍 철사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형물을 꼭 정원에 넣거든요. 근데 이런 조형물 넣으면 굉장히 이국적이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물과 장식물. 정원에서는요, 여러분이 정원과 밭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좀 쉬워집니다. 아무리 작아도 꼭 조형물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뭔가 그 하나, 제일 꽃만 심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도 세 장 하나 가졌어요, 하나. 예, 조그만 정원이기 때문에 뭘 여러 가지 넣을 수는 없어서 세 장 하나, 그런 것처럼 뭔가 있어야 돼요. 조형물이. 자, 그러면 제일 싸고 해결하기 좋은 게 저런 화분입니다. 바깥은 저는 토분 종류 쓰시면 좋아요. 테라코타 화분이라고 불리는 것들. 바깥 정원에서는 이끼가 끼고 이런 게 어울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면 지저분할 수 있어요. 물이 나면 허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도 닦으려고 하시는데 잘 안 닦여요. 이게 흙물이 흘러나와서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실내는 저런 거 쓰시면 되고, 또 실외에서 쓰는 거고, 실내는 그냥 도자기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옹기도 괜찮아요, 옹기. 바깥에도 옹기 많이 씁니다. 잎 빠진 옹기, 뭐 장독 뚜껑, 기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쓰셔도 되고, 다 판매하니까, 시장에 가면. 그 다음에 저런 이제 바깥에 제일 선호하는 게 그네. 주택정원 어쩜 그네를 저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네가 꿈의 상징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저를 제일 좋아해. 일 않고 저기서 놀고 있어, 맨날. 저기서 저게. 그래서 그네를 선호하는 저것도 다 판매합니다. 저거는 나무로 만든 거고요. 나무 말고 뭐 주물로 된 것도 있고요. 그 정원의 타입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유럽의 정원 원하시면 저런 걸 하는 것보다는 주물로 돼서 하얀색 밖에 꽃무늬 막 있는 거 이런 것들 하시면 예쁠 거예요. 그런 거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게 제일 흔하니까 저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도 보이시죠? 저 옆에 울타리. 저것도 판매해요. 제작만 꼭 해야 되는 게 이 길이별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다 꽃게 파가지고 꽂기만 하면 돼. 그런 거 있어요. 목공 꼭 불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시간도 짧은데 저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있어요. 그 학교는. 아예 나무 자르는 기계도 다 갖춰놓고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외진만큼 창고도 넓고 그래서 저런 게 있긴 하는데 저거는 그냥 샘플 갖다 묻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돌로 된 거를 제일 많이 좋아하세요. 저건 진짜 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업할 때는 돌 아닌 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FRP 재질이라서 마치 돌처럼 생겼으나 돌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감이 돌로 보이나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겉에다 이렇게 채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바깥 정원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벗겨져요. 그래서 왜 그 인공포표나 인공암에 하는 것도 그 재질이거든요. 근데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걸 칠해서 다시 채색을 해야 돼요. 채색을 해야 되는데 개인 정원에서 그거 하실 분 아마 없으실걸요. 버리고 말지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안 쓰고 실내는 더 오래 가거든요. 이게 빛을 받거나 비를 많이 맞으면 들뜨는 현상이 생겨서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쓰셔도 가벼운 게 필요해요. 실내는 청소해야 되는데 무거우면 저 돌 하나 못 들어요. 여러분 20kg도 넘어요. 30kg 막 이래요. 30kg, 40kg 들다가 허리 부러집니다. 20kg만 넘어가도 묵직해서 못 들걸요?
쌀 20kg 들어보셨죠? 느낌이 어떤지 알죠? 40kg 어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못 들고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기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걸 제일 선호를 하고 제일 사용하기 좋다. 돌로 쓴 게 제일 편합니다. 돌로. 풍화돼도 오래돼도 그게 밉지 않거든요. 깨져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재료 보시면 이제 그 외에 포장, 여기 포장 보이시나요? 포장. 첫 번째 사진에 있는 포장은 그 제일 많이 좋아했던 점토벽돌. 점토벽돌입니다. 점토벽돌 색깔도 여러 가지고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저건 직접 다 깔았어요. 밑에 모래를 깔고 수평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다 저렇게 패턴을 맞춰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실 수는 있어요. 일이 작업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정원일이 사실은 노동입니다. 노동. 조금 하면 즐거움인데 하루 종일 하면 노동. 잡초 뽑아보시면 알잖아요. 잡초. 노동이라고. 그래서 한 3년 하고 다 갈아엎은 분도 있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잡초가 안 나게 꽉 채워버리세요. 이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작게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은 많이 쓰는 화강석 판석입니다. 밑에 거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화강석하고 점토벽돌 제일 많이 써요.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해요. 밑에 거 화강석은요, 지금 각진 거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게 사고석이라고 불리는데 그것도 화강석이에요. 사고석 그것도 많이 쓰고, 밑에 아래 거는 흑색하고 회색이 섞여 있는 거, 이건 부정형으로 된 판석이고요. 정형화된 판석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실습에도 우리 이런 걸 가지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담에 샘플은 없어. 아까 그 울타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담도 요즘에 아파트만 일부러 뭐 돌 붙임해가지고 가벽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황토담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그런 담에 대한 것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담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덩굴장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박 덩굴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밥 괜찮아요. 그런 게. 그리고 능소화 예쁘죠. 능소화. 저는 능소화 좋아합니다. 능소화. 그 외 여름에 꽃이 별로 없거든요. 여름에 희귀할 때 주황색으로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능소화가. 그래서 여름에 꽃 피는 게 그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교목이 배롱나무예요. 목배기롱. 두 가지 같이 쓰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섞어서 쓰시는 거 추천해요. 여름에 없으니까 꽃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거든요. 목배기롱, 교목 쓰시고 능소화 쓰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봄에는 많아요. 봄에는 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적당히 사셔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중에 주물형 울타리도 있고요. 이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주물형 울타리는. 대나무 울타리는 일본 정원에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원에 대나무 울타리 좀 안 하죠. 그런 거 바자울 같은 거 하는데 바자울도 너무 시골스러워서 토속적이라서 현대정원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있고, 자, 계단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이게 정원 일을 할 때 전원주택 하실 때 제일 좀 주의하실 게 하나가 토목하신 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건축하신 분을 부르고 나중에 조경업자를 부르면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처음부터 같이 업자들을 부르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토목하신 분 일단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땅을. 그럼 경사가 하나도 없어서 정원이 너무 밋밋해요. 구릉지라든지 능선이 있으면 그 자체를 살려서 하는 게 조경과 건축이에요. 그게 훨씬 더 집에서 주택정원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딱 밀어버리고 뒷면 옹бот치고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미워져요. 평지가 돼버리면. 그래서 계단을 적절하게 써서 하는 정원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한국 정원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성락원이라든지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계단이 있는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정원들이 훨씬 자연스러운 정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소세원 같은 데 일반인들 가면 다 좋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락원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진 않을 거야. 신청을 해가지고 가야 될 거야. 왜? 살거든요, 후손이.
후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되지만 소세원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시고 지형을 활용한 정원에 대한 거를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정원을 할 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조형물이 그늘막, 의자. 자, 그늘막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는 이렇게 기둥 주지 같은 거 하고, 그늘막은 천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코팅 처리된 거를 팝니다. 실제 원예용품을. 서양에서 보면 그늘막 밑에다 돗자리 깔고 누워서 뭐 피크닉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거 많아요.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자재들은 업체 중에 있긴 해요. 요즘에 업체 사이트 뒤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고속터미널, 거기에 경부선 3층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죠. 선호를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니까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있다 알려주면 가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 이쁜 게 많아요. 화분도 예쁜 게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면 처음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렇게 이쁜 게 많아. 조합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쁜 게 많은 이유가 거기가 호텔 꽃집들 상대하기 때문에. 유명한 꽃집들 있죠. 브랜드샵이라는 데서 다 거기 가서 사요. 백화점 다 거기 가서 사요. 저도 했으니까 저는 알려주지만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도매가로는 못 살 수도 있어요. 다양한 건 볼 수 있고 소매로 사든지 아니면 준도매로 사실 수는 있어도 종류는 많기 때문에 샵에 가면 별로 종류도 없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비싸요. 샵에 가면 뭐 백화점은 마진이 5배, 호텔은 거의 10배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싸겠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시고 사시면 되고, 그리고는 도매시장은 그 식물을 파는 거는 여기서는 수영에서는 어디가 가까우면 좋은데 저는 주로 과천 쪽 가거든요. 양재동 화문터미널 있죠. 거기서 들어가면 그 과천 들어가는데 남서울 화훼집화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주로 하고, 여기는 헌인릉도 멀죠. 헌인릉 쪽도 있고 그쪽도 있고 또 있는 게 또 힘드시면 그냥 양재꽃 시장에서 사셔도 돼요. 거기도 종류는 다양해요. 어떨 때는 거기 훨씬 상태가 좋은 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이 비쌌을 뿐이지. 우리한테도 그렇게 싸게 안 줘요. 왜냐면 기르는데 이게 싼 거와 비싼 거 차이는요. 이게 밥이 실하냐 생육이 어떠냐 이런 차이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비싼 만큼 그만큼 거기 거는 더 잘 길렀어. 농사를 잘 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차로 가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그리고 사시면 되죠. 자, 도매시장 가서는 주의할 점. 양재는 괜찮아요. 질문을 많이 하면 안 판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한두 개 사려고 가지 마시고요. 뭐 박스로 살 때. 작은 거는 박스. 그러니까 한 판에 뭐 15개, 20개씩 들어있고, 저도 다 판으로 사왔어요. 아니면 3치, 4치짜리는 6개 한 파 트레이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사옵니다. 근데 한 개씩 이렇게 안 팔아요. 그런 데 가면. 동네 꽃집을 사세요. 그럴 땐 저도 동네 꽃집을 사요. 제가 거기서 가면 안 주니까 한 개 사도 저도 소매 가격 주고 사오거든요. 한두 개 살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살 때는 그쪽 가서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싸게 더 주는데 괜히 질문이 많으면 3배, 4배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시장은. 안 판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지금은 가실만 할 거예요. 좀 한산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3월까지, 4월 초, 이때 한참 일 많을 때 그때 가시면, 행사 많을 때 가시면 아예 안 팔아요. 써붙여놔요, 거기다. 소매 안 취급 안 한다고 딱 써붙여 놓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구경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알려드렸고. 연못, 물의 정원 같은 걸 표현하면 좋고, 안 되면 이렇게 물압 같은 거 넣고요. 물에 고이게 두세요. 모기 있을 것 같은 물 다 비워버리고, 비 올 때 채워놓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물은 넣어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치나 그네 약간 샘플 받고, 이따 보면 아치도 있을 거예요. 아치, 그리고 트렐리스라는 건 뭐냐면, 트렐리스는 격자 형태로 생겨서 덩굴성이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것도 팔아요. 격자로 되어 있는 목재가 이렇게 팔아서 약 지주만 세워주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팝니다. 자재 파는데.
남서울 화해공판자는 자재 파는 데라 화분 파는데 그리고 식물 파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하우스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거 이번 것도 거기서 사옵니다. 저는 아예 거기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에 가시면 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과정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시공 순서가 있어요. 자, 일단은요,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 설계가. 여러분 설계 배우셨어요? 먼저? 배웠죠? 근데 그거 주택정원 했죠? 큰 거 했죠? 뭐 스케일 맞추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 머리 아프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그만 거 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자, 2m짜리 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설계는 A4 용지만 있으면 돼요. 2m 정도면 A4 용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4 용지와 샤프와 그리고 그 구멍 숭숭숭 뚫려있는 템플레이트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때 설계하실 때. 고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무를 그리려면 어차피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템플레이트가 편한 게 초등학생 쓰이는 모양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거기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숫자가 지름이에요. 직경.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할 때 W라고 쓰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수간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여기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이에요.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나무 크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은 이유가 왜 도면이 필요하냐면요. 이 땅에, 이 정원에 도대체 큰 나무를 몇 개 심어야 될지 중간 나무를 몇 개 심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물량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려보시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올해에서 2m면 뭐 대충 몇 개 이게 나오죠. 견적이. 뭐 어느 정도 크게 몇 개. 그렇지만 저도 사이즈가 커지면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물량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배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조그만 건 머릿속에 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커질수록 도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과 그걸 가지고 표시를 박스 하나 치고 2m 길이 오늘은 한 2m 50 정도 길이로 재가지고요. 경계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대충 형태를 잡고 사각형 형태로 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폭은 이런 맨 땅일 경우 폭은 1m쯤 해서도 돼요. 하지만 맨 땅이 아니고 보통 뒤에를 미칠 수 없는 경우 있어. 사방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폭이 넓어도 돼요. 근데 여기 벽 같은 데 바로 앞에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1m가 넘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게 뒤에 식물이 관리가 안 돼. 손이 안 미치거든요, 손이. 그래서 이럴 경우는 70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폭을. 자, 베란다에 그리신 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란다 특히. 베란다는 60. 왜? 작업 동선이 안 나와요. 이걸 70 이렇게 해버리면 지나릴 때 화내셔. 뭐 할 때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넓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딱 이거를 60이네. 50, 40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서 또 심을 게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이 미치려면 70 이내라고 하셨어.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해도 다 기억하기 힘들고 이제 기억할 것들 몇 가지만 70 이내 뭐 이렇게 하면 손이 미쳐. 그럼 사방으로 그냥 상관없다고 하셨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땡 둘러서 볼 수 있는 거. 그걸 고민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고. 자, 설계도면 가지고 그걸 하면 박스를 딱 쳐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보통 2m 길이면 두 가지 종류의 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교목성인 건 안 썼어요. 즉 교목, 관목, 지피추화라고 불리는데 교목은 목대가 있는 큰 나무인데 그걸 못 심어봐요, 여러분은. 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 밑에를 다 파서 잡고 물주머니 안에 물집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해서 2시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없애버리고 관목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 안에 전체 정원을 도면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목은 없고 관목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목부터. 관목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수국, 나무 수국 같은 경우도 관목입니다. 가지가 다간으로 된 것들. 뭐 이런 거. 근데 나무 수국도 키가 막 1.5m, 2m 이러잖아요. 국수나무 이것도 엄청 큰 것들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막 2m쯤 되더라고요. 잘라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관목이에요. 관목. 오늘은 그렇게 잘하는 애는 없죠. 수국이나 이런 거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자, 억새가 제가 쓸 때마다 놀라는 게 억새가 키가 너무 잘 자라요. 분명히 나는 1.5m 이상 안 자랄 거예요. 근데 얘가 2m까지 자라가지고 어느 날 보면 비율이 안 맞아.
우리는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식물, 그 다음 째 식물, 요게 크기가 비율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멀대처럼 크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안 예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새 종류는 신경 써서 심어야 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라는 게 생각보다 그 해에 딱 심었는데 2달 만에 키가 2배로 커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나무도 잘 자라잖아요, 대나무도. 이런 것처럼 너무 잘 자라는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하시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많이 자라는 게 있어요. 자, 봄에 제일 많이 심는 것 중에 다음에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 있는데, 키. 샤스타 데이지. 마가레트. 하얀색 꽃 핀 거. 그거 있죠? 그것도 처음에 분명히 30cm짜리 심었거든요. 다음에 되니까 1m쯤 키가 큰 거야. 애가 막 쓰러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야, 다음에 이렇게 자라버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외로 그 다음에 생육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시작하면 좋고, 그래서 도면에다 그걸 생각해서 적당히 배치해야 돼요. 너무 빽빽하게도, 너무 널널하게도 그 물량이 오류가 생기겠죠. 너무 널널하게 해버리면 시장을 몇 번 가야 되는 거고, 너무 빽빽하게 하면 솎아주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보통 솎아주는 거를 선호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첫 때에 예뻐야 되거든. 막 심었는데 왜 이렇게 비네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는 많이 심어주죠. 처음 해 심었는데 너무 통통 비고 비네 보인다는 소리를 하실까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솎기 시작해야 돼요. 솎아서 다른 데다 심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지피 초본류 이런 것들은요, 한 번 심어드리면 우리가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자라는 게 어쩔 때 문제일 때도 있거든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생육이 잘 돼서, 그래서 다 분양하는 것처럼 나눠준다든지, 한 딴 정도다 옮겨 심는다든지,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시공을 들어갈 때, 이거 보세요. 학생들이에요, 전부. 연합대 학생들인데. 물을 일단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물 주는 거를 어떻게 해주실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물이 사실 저희 호스로 연결할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정원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관리하려면 레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밑에 배수관을 이렇게 뽑아놔야 돼요, 호스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편해요. 식구대 식물원 같은 경우는 다 그게 되어 있죠. 당연히 식물원이니까. 어딘가에 관이 다 되어 있어서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데 와서 실습할 때가 제일 애먹어요. 물 쓸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양동이를 퍼다 놔둔다든지 이러게 되는데, 왜 물이 필수냐면 이렇게 날이 덥잖아요. 일단 물을 주고 시작해야지 중간에 식물이 안 말라요. 그래서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이 흙에서 비산되는 먼지가 엄청나서 작업하고 나면 막 이렇게 쓸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뿌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거든요. 높은 거 씻는 이유가 여기가 허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바지부터 해서 허옇게 먼지가 날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물을 주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할 때는 항상. 일단 실내든 실외든 다 그래요. 그거는. 물을 주고 흙을 적셔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부터 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으려면 딱이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흙을 잘 알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흙이. 저쪽 우리가 현장을 좀 해달라고 할 때 주무관님이 저쪽 바깥 하천 근처에 하나랑 여기 쪽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갯버륵이 있을 수 있다. 진흙. 갯버륵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배수가 안 돼서 심으면 거의 100% 죽습니다. 연암대도 그랬어요. 여기 논이어가지고 갯버륵이어서 첫 해 심은 거 다 죽었어요. 물도 안 빠져요. 그래서 개량을 또 했어요. 첫 해 그 60cm 파고 갈아엎었거든요. 포크레인 불러서 갈아엎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흙에 새로운 흙을 추가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 경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돼서 두 번째 또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한 번 심은 게 다음에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큰 나무일수록 물이 고여 있으면 100% 죽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조경 공사할 때 큰 거 심을 때는 아예 유공관이라 해서 관을 묻어버려요. 거기로 물 주어서 이렇게 되게끔. 아니 밑에 자갈 배수충을 만들어준다든지. 배수를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옥상도 똑같아요. 배수충을 잘 하셔야 돼. 배수충.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하면 물을 한번 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물 빠짐이 어떤지 그걸 보면 배수가 잘 되는지 안 알 수 있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아마 딱딱할 거야. 그래서 파야 돼요. 그래서 갈아엎어줘야 돼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계량할 수 있는 토양 계량제를 좀 사왔고 섞어가지고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사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걸 1차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심는 걸 정하는 겁니다. 심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가 있죠. 10단계 했던 거. 굳이 얼마큼 할지 제가 오늘 만들 거 이렇게 경계를 잡는다 그랬죠. 실제 할 때는 그 끈 같은 거 있으면 표시를 해요. 뭐 박아놓고 이 안에 심는데 아마 오늘은 그걸 못 할 거예요. 적당히 이게 선으로 그린다든지 제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갖춰져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에 해보는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호할 때 물 갈아엎는 거 우리 할 거고 물은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포스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퍼다 나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을 심는 순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큰 거부터 항상 큰 거부터 하는 거예요. 교목 있으면 교목. 자, 키를 딱 보고 키 순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부터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괜히 작은 것부터 이쁘다고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또 식물을 구입하는데도 팁이에요. 여러분 시장 가면 큰 것부터 보세요. 이쁜 거 자꾸 작은 걸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다 그려갖고 와서 거기다 직접 쓰는 거야. 이렇게. 이 큰 거 뭘로 할지 정하세요. 현혹되지 말고 한 2가지, 조그만 거 할 때는. 큰 거 할 때는 좀 몇 가지 더. 큰 거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좀 내려오는 거, 관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 그렇고, 심을 때도 그렇고, 시공할 때도 그렇고, 식물을 구입할 때도. 이것만 기억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큰 순서대로. 심을 때도 똑같이 키 큰 것부터 심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 심고. 자, 오늘은 조팝하고, 그리고 산수국. 조팝은 제가 삼색 조팝하고 그리고 또 하나 황금 조팝 이렇게 사왔을 거예요.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다른 거야. 삼색 조팝이 큰 걸로 그거 사온 거고 그 2가지가 제일 큰 거고요. 그 아래가 초롱꽃이 있을 거야. 초롱꽃이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금나가 없었다. 오늘 사온 것 중에. 그리고 제일 흔하고 제일 죽지 않은 애 비비추. 네. 너무 번식이 잘 돼서 맨날 해줘야 될 것. 그리고 저렴하고. 비비추 정말 좋습니다. 옥잠 하나 비비추. 100% 안 죽어요.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뜯어서 막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비추. 그거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낮은 게 지금 사계국화 사왔을 거야. 그리고 토풀. 토풀 노란색으로 지금 오늘 사왔는데 토풀도 괜찮아요. 질감도 부드럽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것 같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지금 말한 순서대로 쭉. 이따 나가면 식물 이름 또 얘기할 건데, 이야기 여기서 좀 적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같은 얘기를 5번에서 10번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이. 나가면. 근데 저기 나가면 목소리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어려운 이름은 이번 거는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막 이름이 긴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셔. 근데 그런 거는 오늘은 없어요.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식물을 다 심고 난 다음에 위에다 뭔가를 덮어줍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멀칭이라고 그래서 위에다가 뭘 덮어줘야 돼. 자, 멀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흙은요, 제가 먼지 날린다 그랬죠. 먼지 날리기 때문에 그 위에다 무거운 걸 뭘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마사토 굵은 거 마감재로 쓰는 거 있거든요. 황색 나는 건데 무거운 흙 자갈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덮어줘야 돼. 그래야지 흙이 안 날려요. 실내도 똑같아요. 실내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오늘 사왔지만 보통 그거에다 마감재 화산석까지 같이 써주면 훨씬 더 좋아요. 화산석이란 마감재. 그럼 오늘 샘플을 안 사왔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2가지를 섞어 쓰면 좋다 그랬어 라고 사시면 돼요. 화산석 마감재는 붉은 계열하고 검정, 흑색 계열이 있어요. 어떤 거 써도 돼요.
벽돌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색이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칭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줘야지 흙탕물이 별로 안 튀겨요. 흙탕물 튀기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오늘 토양계량제 이름도 적어두세요. 토양계량제 이름. 알아두시는 게 구입할 때 편해요. 흙 이름이 어렵거든요. 펄라이트. 하얀색 스티로폴처럼 생긴 거. 펄라이트. 라이트. 가볍다. 라이트. 펄펄 날리다 할 때 펄. 가벼운 라이트. 네, 라이트. 그게 진짜로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가벼워서 실내 옥상 조경 제일 많이 쓰는데 계량제로도 많이 써요. 이유는 보습성이 좋아요. 그리고 투수가 잘 돼. 물이 쑥쑥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져지는 성향도 좀 있고 그래요. 균도 없고. 계량제로 많이 씁니다. 하얀색. 스티로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이거 스티로폴인데 왜 써요? 식물한테 이거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라고. 펄라이트 그거 알고 있으면 구입할 때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토를 많이 씁니다. 상토. 예. 상토 또는 배양토 이렇게 불리는데 상토. 상토에는 펄라이트하고 상토의 다른 점은 펄라이트는 양분이 하나도 없어. 즉 이제 상토에는 양분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텃밭을 하고 싶다. 그럼 상토 100%. 양분이 많으니까. 그래야지 달죠. 작물이. 근데 조경용에서는 상토를 많이 쓰면 아까 비료 많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꽃도 안 피고 잎만 자라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토만 많이 쓰면 안 돼. 조경용에서는. 그래서 펄라이트 같은 거랑 섞어서 계량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해요. 너무 잘 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적정한 약한 비료. 이게 훨씬 낫거든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실외 할 때도 옥상 할 때도 실내 할 때도 써도 되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량제 토양 바깥에서 이걸 토양 계량지라 그래요. 근데 토양을 계량지 왜 나무가 있는데 딱딱한 흙이니까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면 흙이 비싸잖아요. 그 계량제 흙을 전부 갈아엎어버리면 흙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심을 범위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흙을 섞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두시는 게 나가서 다시 적지 못합니다. 다 두고 나갈 거예요. 가져와서 메모하셔도 되는데 그러기엔 좀 땡볕에서 하기 싫어질걸요, 여러분? 그늘지면 또 모르겠으나 그 순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이제 계량할 때는 아예 양이 많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산마사를 팔아요, 트럭으로. 한 트럭에 얼마 이렇게 팔아요. 산마사라고 마사 계열인데 황토색인데 이게 이상한 데서 가져오면 안 되고 산에서 가져온 흙이어야 돼요. 아니면 밭에서 가져온 거나 뭐 이런 거 팔거든요. 트럭으로. 그걸 씁니다. 근데 양분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양분 있는 상토로 조금 섞어주셔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양이 많이 필요할 때 그거는. 근데 그건 좀 무거운 흙이에요. 자연 흙이니까. 지금 말하는 거 그나마 조금 가벼워요. 펄라이트는 아주 가벼워. 자, 가볍다는 얘기는 옥상이나 실내는 펄라이트를 훨씬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가끔 아파트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에 뭐 베란다 테라스 만들어주고 거기다 하얗게 채워주고 막 이렇게 됐을 거 분양할 때 다들 오셔서 이 하얀 게 뭐냐고 물어보셔. 그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 이렇게 채워만 흙만 채워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양분은 상토. 이쪽은 보습이나 이게 투수성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덜 필요하면 요걸 더 많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경할 때는 펄라이트 2에 상토 2를 씁니다. 네. 보통 그렇게 쓰면은 좀 덜 자라더라고요. 1대1로 하면 좀 잘 자라. 그래서 예, 비율이 2대1 정도 쓰면 덜 자라서 좀 펄라이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양을 생각을 하셔 비율을 1대1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좀 잘 자라서 비율을 그렇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럼 상토에도 보면 펄라이트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게 펄라이트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토는 7, 8가지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부엽토 양분 있는 거, 개부 그것도 있고요. 퇴비도 들어있고 막 이래요. 근데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런 양분이 있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런 차이만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순수하게 하얀색만 있는 거고. 펄라이트 대신에 쓰는 것도 있는데 요즘 판매를 안 해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버미큘라이트라 그래서 질석
톱밥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요즘 판매 안 해요. 그게 좀 싸거든요, 펄라이트보다. 그래서 그거까지 섞어서 예전엔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펄라이트하고 상토로만 해버려요. 제가 나무를 심을 때 네. 다른 그 뭐지 자른 거는 네. 너무 셀까봐 네. 그 나무 심을 때 네. 부대기 파고 상토를 네.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나무를 심거든요. 네, 네. 다른 거는 너무 독해서 네, 네. 그 발육을 못할까봐 네네네. 그 방법이 괜찮은 거죠.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정원에, 바깥 정원에 그 상토도 뒤에를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유기질 비료들 있죠. 지금 말씀하신 개분이나 이런 것들. 그게 많이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참 그 물량이 딸릴 때, 봄 같은 때 막 이럴 때면 부숙이 안 된 게 유통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게 문제예요, 적용할 때도. 문제여가지고 적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미리 갔다가 슥을 쌓아둬. 그래서 6개월 상토를 사다가 공사하기 미리 쌓아두면 그 사이에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부숙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그게 막 화학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뿌리에 해를 입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그 상토를 네. 사다 놓고 1년이 지나면 네. 그 다음에는 폐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뒀다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폐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뜯어 썼어. 뜯었으면 얘가 양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 벌레들이 다 들어가요. 따뜻하고 좋거든, 그 흙이. 그래서 벌레가 생겨서 그러는데 바깥은 벌레 생겨도 돼요. 실내가 벌레 생기면 문제지. 거기서 뭐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면 실내 정원에서는 안 되지만 바깥은 원래 벌레가 사는 게 좋은 흙이에요. 지력이 많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일부러 그 벌레가 나게 해줘야 되는데 좋은 흙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으로 자꾸 벌레들이 꼬여요. 근데 이게 안 뜯었잖아요. 벌레 안 생겨요. 그럼요. 뒀다가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인 거야, 그게. 오히려 뒀다가 써요. 부숙이 안 되면 식물한테 해를 입기 때문에. 네, 부숙이. 그런 것들 좀 알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판매하는 신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는 거야, 들은 얘기로. 그래서 전 묻지도 않아요. 조금 살 때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하원에서 꽃 사면 네네 그냥 사고 와버려요. 네네 제가 알아서 막 추천해. 네, 그 딴 거. 그분이 추천한 건 좀 오래된 거, 묵은 거 티가 딱 나거든요. 묵은 애들이고 얘 응애 생길랑 말랑한데 왜냐하면 화원에 오래 두면 그분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벌레가 당연히 생깁니다. 묵힌 애들 팔 때. 그럼 그게 보이니까 저는 딱 보고 이렇게 봐가 생육 좋은 거 제가 알아서 골라오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지식으로 하시지 일반 꽃집은 조금 그래. 도매상에 가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은 갖다가 금세 팔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중간 상인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농장이 아니잖아요. 직접 길러보신 분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분들한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름도 이상하게 불릴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참 들어요. 저거 분명히 그 이름 아닐 텐데. 좀 엉뚱하게 이름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이거 그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었어요?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얘기해 준 거래요. 그냥 농장에서.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는 알아듣고 그냥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배워가지고 배운 걸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 여기 강사진들은 다 전문가거든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라서 지식이 틀리지 않은데 꽃집은 그냥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조경업자들도 면허 없이 하는 분도 많아요. 자격증 없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는데 죽었어요 얘기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저 양진마을 성남 쪽에 뭐 카페 하시는 분이 수업을 들으셨는데 나무를 단풍나무 심자마자 얼마인데 죽었다는 거야. 보면 그게 이제 완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한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자 보수 기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2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정원할 때는 계약서를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하자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의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시켜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걸 좀 알고 하시면 좋다. 부지정리, 지역급, 아까 제기한 전기. 자, 정원이 넓으면 밤에 조명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미리 하셔야 돼요.
조명을 미리 설치를 하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명 설치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조명만 하시는 분이라서 식물을 다 그냥 파헤쳐버려요. 우리 조경공사 하는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책임질 거냐 죽으면. 우린 죽으면 하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단 플랜터 그리고 포장 마지막에 포장 같은 거 하시면 마지막에 포장하셔야 되겠죠. 흙 같은 거 묻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를 알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청소할 게 없네. 보통은 청소할 일이 생겨요. 포장이나 뭐가. 근데 오늘은 흙이니까 뭐 청소할 게 있겠어요. 뒷정리만 깨끗하게 보이게끔 물 잘 주고 우리 마지막에 물 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사례를 보시면 이거 다 연합대 사례인데 시설물 보여주기 위한 거야. 첫 번째 요게 트렐리스예요. 이게 주물로 팔아요. 저게. 저런 거는 제가 말씀 경부선 같은 데 있을 거야. 그네도 있고 저런 트렐리스도 있고 벽걸이형 화분도 팔고 디자인은 거의 게 제일 예뻐요. 제가 여러 번 다녀봐도 거기만큼 예쁜 게 없어요. 네, 꽃집에 납품되는 것들이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예쁜 거 필요할 때 일부러 거기까지 가죠, 저도. 그래서 그 밑에는 조그만 정원이다 보니 교목 하나 심고 아치 보여요? 저쪽에 주물로 된 아치. 저런 것도 팝니다. 아치 같은 것도 쓰시려면 저런 거 사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파라솔과 의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저렴한 코카콜라 이런 거 놓은 거랑 그리고 유럽 분위기 나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철원에 땅을, 자, 우리 부모님들 다 양쪽 부모님 전부 다 한 분은 저 아래 한 분은 철원 이렇게 사시는데 철원에 계시면 이걸 놓으셨어. 근데 코카콜라 놓으셨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비싸다고. 싼 거 놓으신다고. 제가 사든다. 비싸니까 필요 없대. 싼 거 놓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안 돼요.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안 하는 게 예쁩니다. 예쁜 거 하세요. 안 비싸요 요즘에는. 지금은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도 예뻐요. 예전과도 달라요.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이제는 넘어갔어요. 저렴한 거는.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넘어갔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 사셔도 되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다 돼요. 그전에 직접 직수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도 한두 개씩 쓸 때는 인터넷으로 그냥 사버려요. 주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이지색 그리고 또는 브라운처럼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 정원에는. 그리고 의자나 테이블은 저건 주물인데 그거 말고 그냥 나무로 된 거, 목재, 천연 목재로 된 거가 좀 더 예뻐요. 근데 천연 목재가 조금 더 비싸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 벤치 보이죠? 벤치. 이런 벤치도 적절하게 넣으면 조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벤치도 잘 사면 괜찮아요. 그리고 목재를 사용할 때 바깥에 두실 땐 1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을 칠해야 돼요. 칠할 수 있어요. 오일 스텐 팝니다. 검색하면. 사시면 돼. 이거 요즘엔 다 판다니까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거 오일 스텐 페인트 가게 사셔서 직접 칠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너무 여러 번 칠하지 마라. 왜? 미워져요. 모르시고 기능이 좋다 했으니까 막 3번, 4번 칠하는 거야. 그럼 불투명해져서 탁해져가지고 굉장히 미워요. 한두 번만 칠해야지 결이 살아있어서 예뻐요.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 자주 칠하는 게 낫지 너무 두껍게 칠하면 믿습니다. 색깔은 다양해요. 투명, 하얀색, 뭐 붉은 계열, 녹색, 뭐 갈색 다양하게 있으니까 주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노루 페인트 이런 데 다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칠하면 충분합니다. 조경용에 사용하는 목재들은 그 정도만 해도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일 스텐. 네, 오일 스텐 하면 페인트 노루 페인트, 저는 노루 페인트 많이 쓰거든요. 거기가 비싸요. 그것도 용량도 다 있으니까 적정하게. 요즘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유성도 조색 다 해줘요, 거기서. 색깔 딱 지정하면 애들이 알아서 찍 해가지고 짝 해주거든요. 편해져서요.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페인트 공 안 불러도 돼요. 페인트는 직접 하셔도 어느 정도 결이 있는 게 더 예쁘거든요. 바깥에는. 페인트 칠을 잘 하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성으로 할 때 쉽게 하는 거는 그 라카 칠을 하면 됩니다. 라카. 유성으로 할 때. 그러니까 철제 같은 것도 녹슬잖아요. 그것도 라카 칠을 해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네, 철제 주물로 사실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뭐 트렐리스나 뭐 이런 거, 그것도 라카로 이렇게 칙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사서 하시면 돼요. 색깔 여러 가지니까. 그 칠도 해주셔야 됩니다. 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 그런 것만 메모가 팁들. 이건 그거는 유성 재질이긴 하는데 투명하게, 약하게 나오는 거. 네,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불투명이 아니고 투명. 네. 그러니까 기름이 먹어서, 오일이잖아요. 기름이 먹어가지고 방부 역할 하는 거야. 방부 역할. 방부 쏘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은 썩습니다. 갈라지고 틀어지고 뭐 이러니까 해주신 게 좋아요. 자, 테라코타 화분은 여러 개 모으면 장식 효과 납니다. 이렇게. 네, 끝났네요, 사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학생들이 한 거니까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저 뒤에 보시면 뭐 주황색 페인트 기둥 보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자재를 직접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사요, 수업용으로. 근데 수업을 한 학기에 3번을 하다 보면 막판에는 자재가 없어요. 저거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할 게 없으면은 뭐 기둥 같은 걸 세워요. 조형물로 그 색깔을 빨간 거든 뭐든 컬러풀하게 칠해주면 그게 장식 요소가 됩니다. 제가 라카칠을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 맨날 하얀색, 브라운색 뭐 이런 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빨갛게 칠해가지고 하면 그게 포인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유럽의 정원을 보시면 막 빨간색이 막 들어가 있다든지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흰색 아니면 갈색만 한단 말이지. 꼭 그것만이 아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그래서 사진을 많이 보면 돼요. 사진. 어디서 보면 되냐면 교보나 이런 데 큰 서점 가면요. 있어요. 스몰 가든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영어 읽을 필요 없고요. 사진만 보시면 돼요. 스몰 가든 써 있거든요. 사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봐야지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오거든요. 혹시나 의뢰를 하실 때도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런 타입으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줘요. 사진으로. 말로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진에서 이런 분위기.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지 시공하신 분이나 설계하신 분이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결정을 못하면 이제 힘들어해. 업자들도. 도대체 어떤 타입을 원하는지, 막 두리뭉실하고 이러시면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표현해줘야지 일도 순조롭게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나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알려드렸잖아요. 꽃 있는데 흙이랑 좀 있는 데 있을 거예요. 그쪽에 살 건데 부지 경계부터 정한다 그랬죠. 땅을 갈아엎는다 그랬죠. 그럴 때 물 준비한다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거부터 이렇게 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심으세요, 이거 심으세요. 나무 이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심습니다. 저는 보면 보여요. 이분 맨날 나무 심는 분, 안 심는 분,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분들도 삽 들고 심어보세요. 삽 들고. 네. 그 삽질 재밌어요, 나름. 나름 재밌어요. 무거운 나무가 없으니까.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지금 몇 시지? 제 시계가 조금 빨라서 30분쯤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뿌리가 살아있는 거. 근데 겨울에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건설 공사를 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이걸 많이 심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맨땅이라고 생각하고 막 자재를 위에다 쌓아놔버려요. 다른 공사할 때. 그럼 얘들이 다바베로에서 죽어요. 그래서 딱 구간을 정해서 여기는 맨땅으로 꽃이 있는 곳입니다. 못하게 이렇게 경계 치질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근데 집에서 기를 때도 이제 그걸 생각하고 아 여기에 뭘 심었는데 또 날 거야 그러면 지금 계절이면 다 나와 있어요. 5월이면. 그러니까 3월부터 쑥쑥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겨울에 안 죽어요? 겨울에는 다 없어지죠. 아니 우리가 나와요. 홀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수국이 해마다 죽는 거야. 아, 수국을 심어서 그래요. 산수국을 심으셔야 돼요. 산수국을. 그러니까 사실 때 산수국, 꽃수국 사지만 안 돼요. 꽃수국, 산수국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꽃수국은 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산수국은 좀 납작해요. 꽃을 피고 나고 네, 꽃송이가 적어. 너무 이뻐요. 네, 납작해가지고 꽃 모양이 조금 작아요. 그게 산수국이에요. 우리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수국이 이렇게 납작해서 있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요. 그래서 일반 수국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뭉치뭉쳐 꼬돌 붙은 거.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또는 이제 수국하고 비슷한데 나무 수국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막 기르고 싶으면 나무 수국도 괜찮아요. 나무 수국은 어떤 거예요? 나무 수국은 꽃이 한 요 정도 주먹으로 피는 거. 초록 계열로 지금 꽃이 올라와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초록으로 이렇게 펴는 채로 있을 거예요. 불뜨하고 비슷해요. 이게 진짜 거래가 기분 비는 같다. 있어요. 우리 쉬고 싶은 나무 대로 수국 심잖아. 싸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막 쓰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큰 거밖에 시장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모양이 예쁜 걸로 산수국을 가지고 수국 종류 중에 목수국이나 나무수국이나 그런 산수국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수국 하나가 있는데 떡갈수국도 있어요. 떡갈수국. 떡갈나무 알죠? 그렇게 입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 가서 사요?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남서울에 다 있다고. 지각에 있어요. 아, 지각에서 또 질문하니까. 제 얘기했죠. 나오면 질문 엄청 많을 거라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소리 제 커진 거 아시겠어요? 물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떡갈 모양으로 입이 넓은 게 있는데 왜 예쁘냐면 꽃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인체처럼.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커요, 꽃이. 근데 그게 이거보다 꽃이 좀 늦게 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관목으로 져 있으면 그것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국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계절감 보일 수 있거든요. 같은 거만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은 다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자, 조형물 쓰는데 우리는 이제 세집을 쓸 겁니다. 자, 이거 다 오일 스텐 칠한 거, 이런 색깔 오일 스텐 있어요? 네, 오일 스텐 칠한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요. 제작을 해온 게 이거 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샘플 보여줘. 이거 직접 제작하세요, 여러분이. 목공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살 때마다 아, 비싸다 이러면서 사요.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다 한번 새집 한번 모양으로 달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자꾸 인기척이 없으면 알을 깐다고 해요. 진짜 그렇다고. 바구니를 하나 걸어놨는데 안 들어갔던데. 그거는 아마 여기 이렇게 입구가 벌어지시는가 보지?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자, 시구대 가서 또 확인해봐야 돼. 거기 계속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오나 안 오나 보자고. 그 동네는 많이 새가 오는 데라서. 그래서 확인을 못 해봐서 아니면 없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뺐다 뒀다 하면 없겠죠. 한 군데 계속 둬야지 있겠지. 걔들이 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모르겠고. 얘들이 사람 인기척이 좀 조류는 왜냐하면요. 인간 간섭에 예민해요. 사람 인기척이 많으면 조류들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하천 같은 데는 섬을 만들어 두는 이유가 사람이 접근이 없는데 그런 데만 둥지를 들거든요. 그래서 좀 새를 보고 싶으면 너무 옆에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흙은 저기 있습니다. 흙. 저기 큰 게 파라서 써 있는 게 펄라이트. 펄라이트. 저 앞에 더존 써 있는 게 산토. 자, 이 자루로 되는 게 마감재, 멀칭할 마사토. 중간 굵기예요. 이 굵기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너무 굵으면은 이제 멀칭할 때 자갈 같아가지고 중간 굵기 산 거예요. 저게 마사예요. 네, 저게 좀 무거워요. 양은 적어도. 자, 이거는 가벼워요. 여자들이 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 무거워. 부피는 제일 큰데 하나도 안 무거워. 네. 근데 이거는 부피는 작은데 정말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토양은 가벼운 거는 이제 옥상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작업하기 편하죠. 괜히 무거운 것도 끼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일단 1차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요. 아니, 없어. 하는 것이 더 예쁘다니까. 신기도 편하고. 자, 이제 정리를 잡아주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한번 가지고 오래. 이거 봐. 조금 올려놓으시죠. 이거 보세요. 엄청 딱딱하죠? 쉽지 않다니까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제가 할게 주세요. 아니, 경계 잡아드리려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한 요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 보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일단 술을 다 드시고 땀부터 갈아엎어야 돼. 이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한번 걸 집어먹으러 타보세요. 이거 저요. 이거 되게 잘해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거 짱짱한 여기 돌을 다 파야 돼. 참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삽으로 밟아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삽 발로 밟으세요, 발로. 와. 여기 진짜 맨땅이다. 빨리 안 사용 안 하면 이게 말랐어가. 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발을 이용하세요, 발을. 네. 이거보다 붓기니까 이거 와서 그냥 되는 거지? 잘 펴지. 안 하면 아, 네. 자, 있으시면 양동이에다 물 받아오세요. 양동 받아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할 때니까 거기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거기가 아니면 고맙습니다. 근데 둘이에요. 이렇게. 네. 무게가 아 이거 잔디인데 여기는? 아 고르기 해. 연장은 끝나면 팔랑 굴. 네, 풀주면 됩니다. 그렇죠. 울타리로 대칭해야 울타리로 저렇게. 여기는 새가 왔는데? 새가 왔어요. 와, 확실히 여긴 쑥쑥 들어가네요. 바로 보지. 거기다 사놨잖아. 여기 경계선이 잘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깎아서 이거 잔디가 파져 여기. 어머머머, 너무 잘했어. 반대서. 살짝 티 난다 그랬지. 이 간격 보세요. 전문가예요. 간격 보세요. 민소가 잘하는 한두 번만 더 뿌리면 작업할 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솔을 한 포를 골고루 두 포 다, 아니요, 섞어 넣고 또 물 뿌리면 되거든요. 지금 해서 섞읍시다, 이거. 파라솔을. 그것도 삽으로 찍으면 되죠. 저기 폴라인 들어. 아니면 칼 같은 거 없으니까 지금 네, 찍어요. 야, 이거 엄마 누구야? 멋있다. 오, 멋있다. 일들을 해보신 분들이야. 이게 뭐래요? 폴라이트. 남편이랑 같이 가야겠다. 진짜 가면
저거 하나 바로 깎아줘. 자, 이게 비산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뿌려놓고 물 받은 다음에 섞어서 먼지가 안 나요. 섞어하면 편해. 그래서 이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서 물 받았을 때 아니 담는 경우에 쌤 이제 있어. 뭐? 맞아. 동네 나온 사람. 이렇게 섞여 있잖아. 물 뿌리고. 여기도 물 뿌려요? 뿌리고 섞어야지 먼지가 안 날리니까. 먼지 날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국자 같네. 물 뿌리는 사람도. 그러게. 이거 삽질, 이거 저거 봉투 찌는 사람들 진짜가. 들어. 그때 왔잖아. 해수 때문에 하는 거네. 그리고 가벼워서. 여기 한 번만 섞어줘. 언니, 여기 한 번만 방금 녹화. 시원한 기수가 제일 중요하다. 물이 안 빠지면 죽어요. 연산홍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어떤 신분이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듣는 거로 나와요. 마사토하고 산토하고 이거 나중에 위에다가 하는 거 아니야? 물 이봐 먼지 나니까 물 뿌리고. 오래. 편집을 하나 정리해. 우리 편집을 해가지고 뭐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 워커도 되겠다 우리. 뭐야? 우리 팀 모여서 들어. 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컷들은 보통 사이드. 하는 경계를 정했으면 사이드. 가운데 보통 잘 보시는 사람이 가운데 그걸 딱 박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터뜨려 나가면 A와 B가 분리되어 있어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해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양쪽으로 큰 걸 보내면 이 안이 하나의 정원이다라고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균형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것들은 사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드는 사이드 균형식에 B대치 똑같은 거, 자, 얘를 만약에 산소극 있죠? 산소극 있죠? 안 예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얘는 하나, 이거 세 개 사는 게 다르게 하려고.
그래서 비대칭 다른 것들을 섞어서 자, 이렇게 지금 놓으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산 거야. 이걸 3개 사고 이거 1개 산 이유가 이거 2개 한 세트, 저거 2개 한 세트. 똑같은 거를 양쪽으로 하려면 종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대칭 뭐든지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을 수가 있어요. 양갈래는 나누지 않는다, 가운데도 안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일 예쁘고, 자, 그 다음에 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심으실 때 꼭지점, 굉장히 중요해요. 조경 기사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만큼, 자, 뭐냐면, 식재할 때, 부등변 삼각형 식재 방식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심는 지점 여기와 저쪽 꼭지점이 변이 다른 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식점을 식재하는 방법이 성공을 해요. 심을 때마다 이렇게 대충 부등변이 되는지 꼭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예를 들자면 얘를 만약에 나란히 이렇게 놨다. 안 돼요. 어긋나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각이 생기죠. 대각선으로. 자, 이것도 이렇게 놓는 것도 안 돼요. 자, 앞뒤 안 돼. X. 자,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식의 식재 방법입니다. 자, 저걸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자, 이 각이 지금 이렇게 좁게 붙였잖아요. 저거는 좀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예쁜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예쁠지,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조금 바꿔보는 게 예쁠지. 그렇죠. 하나로 잡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하나로 잡는 거 맞아요. 이거 덩어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사선 말고 이렇게 똑같이. 자, 이거를, 이거 밟으니까 딱딱해지는데?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뭉쳐지는 볼륨을 그쵸? 모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뭉쳐지는 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 볼륨의 양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하느냐, 위에 형태 보면, 땡글이 아니라, 이렇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팁들이 그거야. 아메바처럼 하라 그랬어. 부등변 하라 그랬어. 이런 걸 잘 기억하면 돼요. 심을 때마다 그거 조금만 신겨서 전문가가 심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자꾸 바꿔 다니면 사실 안 돼요. 딱딱해지니까.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작업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는 걸 아시죠? 이제 이걸 눕혀서 두드리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뿌리가 깨지지 않게끔. 자, 뿌리가 깨지면 안 돼요. 이유는 뿌리가 깨지는 순간 잔뿌리가 끊어져요. 잔뿌리가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먹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뿌리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자, 얘들은 그래도 괜찮아. 큰 거를 만약에 불을 깼다. 100% 죽어요. 교목 심을 때. 절대 불을 깨트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거기 다 어스러졌었어. 가면 보잖아요. 그대로 심는 이유로 다 깨졌어요. 위에만 그래. 분이 안 깨지도 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위치를 하는데 일단 구멍을 판 다음에 빼서 집어넣는 게 안전. 구멍을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을 어느 조금만 파주고 어느 정도 좀 파주고 하세요. 빨리. 자, 그리고 묻을 때는 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거 끝나고 심을 때 꼭 지켜야 돼. 마감선이 여기. 예. 여 위로 흙이 올라와 버린다. 이거 복토라고 얘기하는데 100% 죽어요. 수분 없어서. 항상 끝자락 복토되지 않게. 턱선이 거기 끝 이상은 너 항상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화분 끝선 거기로 끝내야 돼. 사랑합니다. 조금 더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분갈이를 해왔는데 죽인다. 그분들이 복토에서 죽이는 경우가 너무 깊어. 조금씩 집어넣고. 너무 깊어요. 올려. 엄마. 방향이 됐어. 방향이 어느 게 이뻐요?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방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쪽이 전면이냐 이쪽이 전면이냐 이거예요. 이쪽이 사실 이쪽이 어느 쪽이 이쪽이 너무 이게 맞죠? 건물에서 많은 사람 여기 사람 많지는 그래서 그걸 봐서 그쪽 사람들이 예쁜 걸 물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해주세요 예쁜 게 물 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시고 마지막에 물 주셔도 돼요. 자, 교목은 하나 심고 물집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광합성이라서 그러지 않아요. 늦었어. 아, 지금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튀어나와? 됐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가 좀 비었는데 나중에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요.
봉투하지 말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게 다 기억하셨죠? 네네. 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나무뿌리 위로 덮지 말아요. 네네 맞아요. 그 위로만 안 올라오는데 산소를 내부로 하는데 산소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셔가지고 줄이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것만 아니 그거 안 올려도 돼요. 올리지 말래. 올리지 말래.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리면 안 돼요. 위로 혹 올리지 마세요. 네. 지금만 해서 다져주시면 더 안전해요. 그래서 보통 큰 나무들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일부러 부시는 거예요. 또 다지는 정도 어느 정도로 팁을 얘기해 주냐면 김치 누르는 정도, 김장김치 누르는 정도. 위에 바람 되지 말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눌러주잖아요. 그 정도 이게 뭐야? 그래서 노로우주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노로우주. 보통 발로 받지 않아.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저 노로우줌하고 비비추는 볼륨이 크니까요. 해볼게. 돌리면 봐봐 이렇게. 네. 다 나왔네. 다 나왔어. 이걸 밑에 이쪽이 전면이에요. 제 쪽이 아니라. 전면에 있는 거. 네. 저거 너를 먼저 심고. 다리가 안 맞아. 아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여기 전면이면 여기 누가 안전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여기 거예요. 조금만 계셔. 아, 그렇지. 조금만 계셔보면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겁난 거. 자, 그 다음에 무늬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이게 너무 이게 뿌리가 단단해가지고 깨기가 힘들어서 덩어리로 심는데 깨서 심어도 되긴 돼요. 근데 지금 해버리면 곧 깨지는 부분이 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사온 거거든요. 그냥 덩어리로 심을 생각하고 자 얘를 덩어리로 한 군데 심는데 이쪽 부분에 심어도 되고요. 여기 부분에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쪽쯤에 심어도 돼요. 이쪽 부분에 위치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충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쪽에 심을 때도 대충 삼각형이 나오겠고. 근데 그치만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아, 그쪽에 심으세요. 그렇게 하든지 심으셔도 돼요. 위치는 다 맞춰놨잖아. 대충. 떨어뜨려서 이쪽. 전문가라면 안 돼. 아니에요. 아니요 뒤에 심지 말고요. 그만해도 조금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쟤는 요로좀 이쪽 하나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이쪽. 이거를요? 네네. 자, 이거 받으세요. 잘 사는 건 잘 살겠다. 뽑아줄 거예요. 오야. 우리가 더. 너무 안 되게 너무 깊어요. 네. 너무 김치만 안 됐어, 해야 됐어. 돼. 약간 먹어야 돼. 아이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촘촘한데 원래 쟤는 날이 저렇게 촘촘하게 나더라고요. 아니요 조금 더 떨어뜨려 주세요. 조금만. 왜냐면 얘 번식력이 좋아서 금세 더찬 것 같아서 이쪽으로 그렇죠. 옆으로 좀 밀어주세요. 네. 됐나요? 위에서? 아, 그늘자가 뭐 아주 좋네. 옥자마다 이런 용도. 네 맞아요. 옥자마도 비슷해요. 그 대신 입이 커요. 비비추는 입이 작고 옥자마 입이 엄청 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식물을 심을 때 이렇게 자잘한 잎만 잔뜩 사오시면 돼요. 이렇게 넓은 잎도 중간중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질감이 예뻐 보여요. 이렇게 다 잎 작은 것만 있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넓은 것들도 조금 섞어 심어주세요. 심으실 때. 그래서 넓은 잎, 작은 잎 이렇게 넣는 거고. 그것도 신경 안 쓰면 심어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러시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 거. 네, 초록 거. 초록 거 그냥 트레이채를 이렇게 들고 얘 풀까요? 약간 이상해. 앞에 뭐가 더 금방 푸시겠죠? 우선 사이드로 안 보낼 거고요.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로 좀 주려고요. 같이 모아서 심어요? 네,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보시면 잠깐 배치를 보여주세요. 네, 배치를 보여주면요. 이쪽에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가 되려면 이것도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해서 볼륨을 잡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보통 항상 이렇게 심어. 전뒤전에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 편에 있으면 그쪽에 이게 꽃이 있어 지금 딱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이쪽을 좀 옮길까? 이쪽이 좀 더 무겁죠. 그쪽에서 보면. 그럼 이쪽으로 좋아? 아니 이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름 뭐야? 아 이거는 블럭으로 심을 거예요. 한꺼번에. 앞쪽으로요? 이쪽 부분이든 이쪽 부분이든 이렇게 블럭으로 막 심어버릴 거거든요. 이쪽 뒤쪽으로. 네. 일단은 이거 봐. 이랬다고 옷 다 버렸어. 제일 많았어요. 그쵸 금방 버리죠.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요. 자, 이건 좀 연하니까 심으실 때 좀 조심해 주세요. 빨리 하고. 폼이 없네. 거치신 분들은 꽃 심고 나면 꽃이 다 꺾여 있어. 얌전하게. 폼이. 그거 부드러워서 손으로 쭈물쭈물해도 나와요. 딱딱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얼마씩이야? 너무 엉성해요? 네? 너무 엉성해요? 그 뒤에 하나 언니. 집에 정원이 있어. 우리 집은 솜초롱이라고 좀 하얗게 피는데. 하얀 것도 있어요. 솜초롱. 이빨도 좀 약간 틀려. 솜초롱이. 솜초롱이라고 하던데. 거기다가 심어. 꽃이 이제 여기다. 그거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중간에 아니, 쌤 옆에 거 왼쪽 거. 베리나무. 네, 그거. 예. 베리나무 같지 않아? 베리나무 같지 않아? 나무 색깔. 앞뒤 밥도 돌릴까?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너무 떨어졌어. 얘가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엉성해요? 아니, 아직 다안 심었잖아. 아,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시체 가격이 다른 거야? 뭐로 했잖아. 넓은데요? 너무 넓어. 정말 잘 쳤는데 이거 별로네. 이게 맞는 거죠? 여기. 할머니 누가? 여기. 여기 엄청 넓잖아, 심사가. 거기 너무 떨어져. 이 정도 간격 정도. 다시 파주세요. 간격이 너무 넓었어. 아니, 그건 여기 놔두세요. 여기 맞대요. 변했어. 간격을 너무 떨어뜨리면 잡초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바짝 붙었었거든. 어느 정도 붙여줘야지 그 틈새 잡초가 왜 엄청 던지게 무겁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겨울엔 못 살겠다. 엄청 무거워. 이거 지금 겁나요? 바람이 너무 세. 아니 괜찮아요. 바람이 보통 많이 불잖아. 바람 너무 많이 불. 정도는 이게 나아졌네. 네. 근데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돼요.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쥐도 걸리잖아요. 쥐도 걸려. 이렇게 굴락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너무 떨어뜨리면 잡초가 다 치밀어. 그 사이에 잡초가 되었으면 분집으로 두 굴락을 심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보통 하나는 큰 덩어리, 그 다음엔 작은 덩어리. 그러니까 똑같은 덩어리 10개 심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중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대중소 아니면 대소 뭐 이렇게 심는 게 예쁩니다. 그걸 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덩어리를 다르게 이거는 쪼갤 수가 없어서 덩어리가 어차피 똑같았는데 이런 덩어리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이게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헛붓고 그거 본식 잘 되는 건데. 네, 걔는 엄청 키가 크기 때문에 뒤로 오시는 게 좋아요. 네. 현재는 저 정도 많이 이거 바늘꽃이 없고. 여기다 심을까요? 저건 다 큰 거야, 지금. 저쪽 뒤에 심어도 예, 그 뒤에 양을 한번 봐주세요. 넣어요, 그냥 넣어요. 그냥 집어넣지 마세요. 지그재그. 넣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이거 좀 짧은 거를 그건 안 키가 돼. 잠깐만요. 그냥 그게 아니래요. 저쪽을 조금 더 많이 심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파는 거. 알아서 다시 조금만 넣을까? 모양이 이렇게 심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겹치게 이거를 이렇게 저기는 좀 뭉쳐도 되고요. 여기 뭉쳐도 돼요? 근데 여기 너무 붙이지 말고 뒤로 조금 빼주세요. 네. 이놈. 식물하고 경쟁이 되니까 뒤쪽으로 좀 빼주세요. 싸우니까. 예? 자, 이거를 전부 다 뒤로 빼주세요. 여기 너무 붙었어요. 붙어요. 싹싹싹. 이거 추워라. 이쪽으로 보죠. 안 돼요. 얘를 저쪽으로. 너무 붙이지 않았어 이거? 너무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붙여도 좀 안 좋아요. 적당히 이걸 떨어뜨리는데 약간 또는 찢어야 티 안 나게. 지금 이건 또 너무 붙이는 것 같아요. 저때 그거 너무 많이 내려자면 넣어.
떨어뜨리면 좀만 기다리면 한 몇 달 있으면 쏟아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떨어뜨려요. 너무 묻혀버려. 보통 조경은요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너무 비워요. 2년 뒤에는 괜찮을지 몰랐고 그래서 흙 묻어가죠? 떨어뜨리시면 된다고 식재가 무슨게요? 이게 식재 밀도라고 얘기해요. 식재 밀도. 근데 정원에서 이렇게 바트기 좀 심는데 보통 조경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고. 내일 가면 또 이제 괜찮아. 맞아. 내가 밀어버려. 상황이 쉽지 않겠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비기다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다 했네. 여기 되게 많이 줍니다. 여기는 많이 여긴 적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 한쪽은 많이 한쪽은 적게.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아요. 일자에 들어 오지 않잖아요. 아, 그치. 제일 나쁜 게 계단식이에요. 제 피크닉 뒤에 저기 하나 더 줘. 아니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심었어요. 높아. 한글 맞추는 방법이에요. 비대칭 균형을 한쪽만 너무 밝으면 이게 균형이 깨져요. 비대칭도 균형이라고 해요. 네. 거기 한 3개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붙이는 것보다 이쪽으로 좀 더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한 덩어리니까 이건 좀 기다랗게. 바늘 것 앞에 이제 이게 동글동글하니까 그렇죠. 기다랗게. 답은 없네. 형태가 똑같으면 덩어리가 양이 똑같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어색해요. 어색하기 때문에 형태를 틀어서 하는 거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럼 밝은 게 돼 있는데 밝은 거 하면 어딘가 이 뒤쪽에 또 밝은 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있어요. 균형이 밝은 게 색깔을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 비어 있잖아요. 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이 색깔의 균형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뭉치고 여기는 이렇게 기다랗게 하고. 이쪽은 끝난 거예요. 큰 걸로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면 균형을 맞췄고, 아까 뭐지? 또 있었는데? 코뿔류. 꽃대를 원래가 자르는 코뿔이 이쪽으로 이제 군집을 줘서 한 번에 이렇게 덩어리를 큰 부분에 앞쪽에 원래가 자르나 봐. 꽃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런 거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네, 사실은 잔뿌리를 자르면 훨씬 좋아요. 밑에 한 30% 정도 자르고 하는 게. 근데 이런 작업하면 자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경하면서 그냥 가서 손에 심을 때는 자르고. 네. 그거 하다가는 이 소리가 더 나가서 네? 30% 정도 곱게 잘라주죠. 이게 내가 분명히 아까 나란히 하지 말랬는데 여기 가위 박스형이 돼가고 있어. 박스형이 돼가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한번 심어보라고 지그재그로 심으라 그랬어요. 뒤에 아직 덩어리가 요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메바처럼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메바처럼. 하트를 해주세요. 아메바처럼. 저거는 그럼 번식이 잘 되잖아요. 본식이 잘 되죠. 커플 저건 번식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번식 엄청 잘 돼. 감안해야 돼. 내년 봄에 엄청 나와. 한밭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심었을 때 예쁘게 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좀 남기고 집에 심을 때 좀 널널하게 심으면 돼요. 우리 저기 뭐야. 텔레비전 아버지 거기다 다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하자가 생기면 보지 마. 이혼 아니고? 남자 옷 입고. 자, 모양과 빛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것이 입힌다. 그것도 너무 하나씩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볼륨을 잡아보세요. 오케이. 형님 드릴까요? 예쁘게 좀 해봐요. 이건 여기 심을 거예요? 봅시다.
예, 빨리 앞에 가. 우리 이거 뒤에 여기 보세요. 저쪽 뒤쪽 다 마감 5분 전. 마감 5분 저쪽에 넣으려고 다른 생 쓰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저 김경 받지 않으면 한참 파서 최대한 파서 간단하게 붙여요. 저거야말로 밟아야 돼 지금. 간단하게. 아니면 바람에 뽑아요. 야, 우리 동네는 내려가 그래요. 바람 타는 척이 아니고 엄청 자, 이거 있죠? 1분이 안 됐어, 언니. 이쪽으로. 아니, 그렇죠. 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살짝 거기 많이 찍으니까 밴드 자, 그게 뚫리지 마세요. 어디서 밴드 진짜 없잖아. 아니 여기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 밴드 있어요? 많이 타서 밴드 있어요? 아직 안 만든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쪽으로 놔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셔서 최대한 많이 타주세요. 고기야말로 한 40cm 안 그러면 쓰러져요. 바람 불면. 쓰러져. 이혼이 어떠지 않아요? 가다가 야 저거 좀 이상하다? 튀어나오는 거죠? 장갑. 재밌어.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적당히 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모심을 한다. 왜 그러지? 물도 좀 받쳐준 다음에 흙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붙여줘요. 한 번씩 이쪽으로. 그래 넣으면 좀 더 단단해. 흙만 하는 거보다. 이 정도. 거기 흔들거려요? 택발. 택발은 이렇게 안 택발이에요. 크면은 멀치만 겁니다. 멀치. 1.5로 넣으면 1.5. 아, 너무 크게 가면은 또 이게 불포가 돼버려서 좋지 않아요. 그거 안 되는데. 와 진짜 그런데? 내놔. 내가 이래서 이거 저렇게 가가지고 들었어요. 맞아요. 손으로 해도 되고 이런 걸 다시 아나 그거 어디 갔죠? 저기 컵. 세대 들어가는 포시는 너무 그럴듯하죠? 집에도 세지 좀 하세요. 이런 공간인데도 어떤 거? 근데 이게 너무 달아서 눅눅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러질 않아요. 네, 저렇게 줘야지. 이렇게 주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주면은 조금 이렇게 되잖아.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마켓에서는 이게 흙이 부드럽고 이렇게 되면 막 파여요. 저렇게 줘버리면 파여요. 어딘가에 파이고 모양이 다 틀어지니까.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야 첫 번째 물만 좀 이렇게 좀 조리개 담당. 조리개 오면 조리개를 주시면 돼요. 집에서 만들어놨어. 아니 하나 더 들고 오시면 가요. 네, 저걸로 좀. 꽃에다가 주면 안 돼. 꽃에다 주면 오늘은 괜찮아요. 꽃에다 햇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햇볕에 의해서 굴절작용해서 타기 때문에 꽃에 두지 말라는 거지. 오늘 같은 날씨는 상관없어요. 사단 하나 만들어 보호하자. 애들이 이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꽃도 어느 정도. 여기 나와. 더 해야 되나요? 네, 여기 물 마지막에 듬뿍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청소하다가 거기가 바뀌기가 심해요. 이거는 청소 공부가 나고 거기서 바뀌어요. 여자 장치 마음에 들거든요. 패키지가 매 시간마다 실습을 해요. 같이 왔으면 좋겠어? 미술 하나하나마다 커피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걸로 준 게 제일 좋다고는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조경할 때 저걸로 언제 가지겠어요? 저 그냥 들이부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세요 또? 만족이야. 천천히 조그만 거를 참고해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